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박완석입니다. 아둥바둥 살지 않았다는 조국, 실체가 드러나니 참으로 추하게도 아둥바둥 살았더군요. 조국을 장학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국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와 관련된 소식 박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또 장학금 관련 문제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도해 주시죠. 예,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남자 조국이 또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요. 사립대학교 다니던 정경심과 함께 조국이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런 내역이 공개돼서 또 파문이 일 것 같습니다. 먼저 내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먼저 내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민에 대한 서울대 학비 지원 내역입니다. 2003년부터 4년, 5년, 6년은 또 미국에 가 있었고 7년, 8년, 9년, 13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요. 총 금액이 730만 7,800원입니다. 참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뭐 서울대학교의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 수령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들인 조원 씨에 대한 학비 지원 내역입니다. 총액이 866만 6,400원입니다. 둘이 합쳐서 엄청난 금액인데요. 1,597만 4,200원인데요. 엄청난 금액이고요. 그리고 또 동양대에서 지급한 내역도 있습니다. 이게 곽상도 의원께서 요청해서 받은 내역입니다. 총 407만 1,5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씨는 학자금 지원 내역에 대한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구린 부분이 많으면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한 명씩 총 9회에 걸쳐서 지급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게 되면 서울대에서는 원래 받으면 안 되는데 그 한 명이 조원인지 조민인지 확인이 안 돼서 이거는 누구한테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복 수령을 했다. 그래서 이 총 금액이 얼마냐면요. 2,004만 5,700원의 학자금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저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태가 좀 어려운 학생들이 저런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런 장학금의 취지 자체도 경제 상태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복 수령은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국과 조국의 처 정경심이 자신들 자녀의 학자금을 저렇게 알뜰히 살뜰히 아둥바둥 챙겨온 것을 보니까 그 실체적 진실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중복 수령인지 아닌지 그 자료는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규정을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국의 경우처럼 남편이 국립대 혹은 공무원일 경우에 그리고 아내가 사립대 교수 이런 경우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립대가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받지 않는 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를 악용한 아주 꼼수, 아주 기생충 같은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알고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네. 사립대에서는 국고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동양대 측에서는 국고 지원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립대의 경우에는 시설비라든지 뭐 자재 이런 교육 관련된 지원금을 받는데요. 인건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립대가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곽상도 의원실 쪽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도덕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도덕성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저희 신의 한수에도 수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조적조, 이 조로남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국, 이 사람 정말 저는 이제 무서울 정도입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이 본인이 하는 말과 본인의 행동이 언행 불일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무행정을 집행할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준법의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국이 2012년 4월 15일에 올렸던 트위터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 상환 신청자도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된다. 이게 등록금 분할 상환 신청자라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이 등록금을 분할해서 내는 이런 건데요.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분할 상환 신청을 하게 되면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게 일반적인 제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상환을 신청하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장학금을 못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조국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에 조국이 2012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조민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고려대학교 뭐 입학금에 대한 그 지원일 거고요. 그리고 조원에 대해서는 2012년에 179만 2천 원, 2013년도에 183만 8천 원, 2014년도에 50만 원, 2015년도에 100만 원, 2016년도에 100만 원, 2017년도에 50만 원,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2017년을 끝으로 이렇게 학자금 지원은 이제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2012년도 4월 15일에 트위터에 글을 남길 당시에도 이런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을 꼬박꼬박 챙겼고요. 그리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2012년도, 2013년도에 178만 6,800원과 183만 8천 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의 저 위선적인 행태 정말 역겨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겉으로는 정말 학생들을 위하는 척, 그렇죠. 사회 정의를 위하는 척 행동을 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입속 챙기기에 급급한 조국의 저런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조국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보면 총합 4만 5,700원.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씩을 부정하게 어떻게 보면 했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부정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아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인지 전 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행동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여지껏 비판이나 질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숨겨왔다는 게 이 숨겨온 과정 안에서의 공범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돈의 가치는 상대적인 겁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푼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국과 조국 일가 장학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이렇게 아둥바둥 알뜰살뜰 챙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본인이 재산이 56억이고 그리고 부인과 함께 둘이 버는 돈이 한 달에 뭐 1,몇백만 원 정도씩 어떻게 보면 상위 뭐 3%, 상위 1%,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소득과 그리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2천만 원을 안 받아서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1,597만 4,200원이니까요. 이건 국고잖아요. 나라 예산으로 지급되는 건데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본인이 안 받았으면 그만큼 1,597만 4,200원어치의 서울대학교에 뭔가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단군 일의 최고의 위선자라고 불리는 조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데서 이게 뭐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좌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의 세금으로 하는 어떠한 집행도
이런 일에도 아껴 쓰고 그리고 정당한 곳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곳에 세금이 집행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1597만 4,2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조국의 딸과 아들에게 갔다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취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신지 네. 해주시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많지 않습니까? 사모펀드부터 해서 표창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위선적인 사람, 과연 법무부 장관 수로의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되묻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취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담아내기 오또꼬는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이것이 바로 소위 86세대 운동권 세대들의 실체가 아닌가 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국기를 문란하는 이 86 쓰레기 세대, 이제는 분리수거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보낼 것은 북으로 보내버려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신의 한수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100만 구독자 머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도 저희 신의 한수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